액토와 함께 내 삶의 나침반 찾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듈은 첫 번째 모듈에서 알아보았던 우리의 버스에 올라탄 괴물의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 먼저 이것부터 해볼까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살면서 경험한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을 마음속에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지금 나의 신체 이곳저곳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자, 이제 다른 상상을 떠올려 봅니다. 나에게 현금으로 10억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나요? 원하는 곳에 마음껏 돈을 쓰는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 지금 내 마음속에 펼쳐진 이미지, 나의 감정, 신체 감각도 가만히 살펴봅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3명 떠올려 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라졌을 때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들, 나의 감정,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각각의 내용마다 나의 신체 감각과 마음, 생각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는 이처럼 생각의 내용만으로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부모님이 몸이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를 막연히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슬퍼지곤 합니다. 이번 주말 내가 산 복권이 아직 당첨도 안 되었는데 미리 행복감을 맛보기도 하죠. 이것은 언어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고양이는 자신이 직접 뜨거운 불에 수염을 대거나 발을 가까이 대는 경험을 해보아야 이것이 뜨겁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누군가가 저 불 가까이 가지 마, 아주 뜨거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불이란 거 아주 뜨거운 거야, 아주 조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단지 언어만으로 여러 가지 개념과 감정을 상징처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A와 B 자리에 아무런 명사를 2개 떠올려 봅시다. 종이에 적으면서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A와 B는 어떻게 같은가요? A는 B보다 어떻게 더 좋은가요? A는 어떻게 B의 원인이 되나요? 어떠셨나요? 쉽게 내용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떠올린 것을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토끼와 망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토끼와 망치가 어떻게 같은지 묻는 질문에 대해 토끼는 귀여움으로, 망치는 유용함으로 각각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토끼가 망치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는 토끼의 귀여움은 눈으로 단지 보기만 해도 얻을 수 있지만 망치의 유용함을 느끼려면 직접 손에 들어야 하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토끼가 더 편리하다라는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토끼가 어떻게 망치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랜 옛날 원신 사냥꾼이 토끼를 잡아서 머릿고기 요리를 해먹고 싶었는데 토끼 두개골이 단단해서 고민을 하다가 망치를 개발했다고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데에 아주 능숙하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 나왔던 우리의 버스에 타고 있던 성난 승객들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머리와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지닌 생각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생각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머리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모두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언어에 의해 만들어진 줄거리일 수 있음을 깨닫고 그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휩쓸림 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과거 겪었던 일의 영향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어. 이러이런 일을 해내지 못한 난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우리가 평소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저마다의 이런 생각과 여기에서 비롯한 힘든 감정들은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진실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버스 위에 올라탄 시끄러운 승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시끄러운 승객 같은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그저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치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그 순간부터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코끼리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잘하고 있나? 하며 점검할 때조차 코끼리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한 생각은 점점 증가하게 되며 이는 감정이나 행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없애려고 애쓰거나 싸우는 대신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나뭇잎 심상을 통해 내 생각을 관찰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봅니다. 나는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개울이 흐르고 있는 옆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나의 옆에는 아주 오래된 커다란 나무도 한 그루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잠시 동안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자, 방금 나무에서 커다란 잎사귀가 한 잎 내 옆 개울 위로 살포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안에 떠올랐던 생각 또는 감정을 그 나뭇잎 위에 올려놓고 흐르는 개울 위로 조심스레 떠내려 보냅니다. 잎사귀는 내 생각을 싣고 천천히 멀어져 갑니다. 조금씩 멀어져서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또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 생각을 또 하나의 나뭇잎 위에 얹고 물 위로 멀리 떠내려 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여러 장의 나뭇잎을 원하는 만큼 물 위로 띄어보냅니다. 자, 나뭇잎이 잘 떠내려가셨나요? 잘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내려보낸 나뭇잎이 제자리로 자꾸 돌아와요 라거나 내려가다가 돌에 걸려서 꼼짝도 안 합니다 라고도 하시는데요. 그럴 때면 물살을 좀 더 세게 내려보내거나 폭포를 만들어서 나뭇잎이 다시 올라오기 어렵게 하는 어떤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뭇잎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편안하게 적어보세요. 지금 떠오른 생각 또는 감정을 떠올려 보며
다음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색인가요? 크기와 모양은 어떤가요? 힘이 있다면 강한가요? 약한가요? 속도는 어떤가요? 만졌을 때 질감은요? 마지막으로 그것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생각에 덫에 걸려들지 않고 생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보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알아차린 생각과 마음 그 자체를 마음 챙김을 통해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